아직도 그날 밤의 전율이 잊히지 않습니다. 59세 간호사로 새 삶을 기대했던 내가 권력 있는 67세 의사 남편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부부로서 누리지 못한 뜨거움과 관능이 내 가슴을 불태웠죠. 하지만 욕망 뒤에 숨은 그의 은밀한 스캔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사랑은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불륜의 증거와 거짓말이 쌓일수록 나는 더욱 강렬하게 그 관계를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인가 위험인가? 이제 나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자극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사연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올해 59세고 3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마지막 5년간은 수간호사였죠.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요. 그런 제가 한정우 원장님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무릎 관절염까지 생겨서 정형외과를 찾게 됐죠. 한정우 원장님은 67세셨지만 정말 젠틀한 분이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라니 의료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첫 진료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엔 단순한 환자와 의사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 원장님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미숙 씨, 우울증은 좀 나아지셨나요?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그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세심한 의사 선생님은 처음 만나봤거든요. 몇 차례 진료를 받으며 자연스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 원장님도 3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살짝 미소를 지으실 때 제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원장님이 미숙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간호사로 평생 사람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누군가 미숙 씨를 돌봐드려야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한 원장님은 정말 신사분이었어요. 제 손을 잡을 때도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릴 때도 예의를 지키면서요. 미숙 씨가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며 여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난 후 한 원장님이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셨어요. 미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로 외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59세에 다시 받는 프로포즈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차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8살 차이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괜찮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의료계에서 일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했습니다. 한 원장님의 딸 지혜와 아들 민준이도 축하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해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봅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지혜가 제 손을 잡고 말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에 있는 한 원장님 아파트였어요. 30평대지만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여주인이세요. 편하게 지내세요. 한 원장님이 제 짐을 직접 옮겨주시며 말씀하실 때 새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첫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한 원장님은 매일 아침 미수가 잘 잤어? 오늘도 예쁜 애라고 말해주셨고 퇴근 후에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없었지? 하며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30년 간호사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한 원장님이 간호사 출신이라서 더 특별해요. 의료진의 마음을 아시니까 제가 힘들 때 위로가 많이 돼요 라고 말씀하실 때면 뿌듯했어요. 제 경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원장님이 유난히 제 간호사 경력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병원에서 일할 때 힘든 의사들 많이 만났죠? 간호사들끼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신혼생활 한 달째 행복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59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 생활 2달째부터 한정우 원장님의 애정 표현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59세에 이런 뜨거운 사랑을 받다니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한 원장님이 뒤에서 나타나세요. 미수가 아침부터 이렇게 예쁘면 어떡해? 그러시면서 뒤에서 안아주시는 건 좋았는데 점점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보, 아침 준비해야 해서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매일 아침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 원장님은 간호사 출신이니까 체력이 좋을 거야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간호사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원장님이 병원에서 집으로 잠깐 들르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미수가 점심 먹었어? 네, 먹었어요. 그럼 잠깐만 누워있자.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보러 오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더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여보 드세요라고 하면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미수가 앞치마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 여보, 밥이 식어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 지금이 좋아. 그러시면서 제 손목을 잡아당기시더라고요. 한 번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안아주시면서 미수가 요리하는 모습이 제일 예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보, 불 켜놓고 있는데요. 괜찮아, 잠깐만이니까. 가스불을 켜놓은 채로 그런 요구를 하시니 정말 위험했어요. 하루에 3번씩은 기본이었습니다.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저녁에 또 1번. 처음에는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왕성하시구나 생각했어요. 늦게 만났으니까 더 간절한 거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59세라는 나이가 느껴지더라고요. 30년 간호사 생활로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매일 이런 생활을 하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피곤해서 여보,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한 원장님 표정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몸이 좀 힘들어서요. 힘들어? 그럼 내가 뭐야? 나도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했어. 그날 한 원장님은 화를 내시며 다른 방으로 가버리셨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 원장님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하면서 저녁을 차렸는데 한 원장님은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라고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시길래 걱정이 되어서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 원장님이 혼자서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쳐다보시면서 당당하게 미수가 들어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보.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아내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사랑인가?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게 진짜 한 원장님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원장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수가 어젯밤에 좀 예민했네. 미안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문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한 원장님은 자주 간호사니까 이런 거 다 이해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힘든 환자들 많이 봤을 테니까 나도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제 경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하루하루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언제 또 그런 요구를 하실지 몰라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또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30년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결혼 생활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의무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한 원장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좀 과할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59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 생활 4개월째 저에게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정우 원장님과 함께 병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탔을 때였어요. 뒷좌석에 앉아서 가다가 발밑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니 작은 금색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금 귀걸이를 하지 않거든요. 은색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말입니다.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누구 것일까? 여보, 이 귀걸이가 뭐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 원장님이 백미러로 잠깐 쳐다보시더니 아, 그게 있었네. 환자분이 떨어뜨리신 모양이야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이요? 응, 지난주에 진료받으러 온 분이 차까지 타고 왔었거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환자가 의사 개인 차에 타는 게 일반적인가? 30년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의심보다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 원장님이 친절하셔서 그런 거겠지 싶었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원장님 병원에 간병인으로 일하는 수진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예쁜 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한 원장님과 수진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수진 씨, 어제 말씀드린 그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원장님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원장님 그런 건 좀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듣고 있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 우리 사이잖아요. 한 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감미로웠어요. 제게 말씀하실 때와 똑같은 톤이었거든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여보, 수진이라는 간병인과는 어떤 사이예요? 수진이? 그냥 직원이지.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미수가 병원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 집에서는 집 일만 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텐데 말입니다. 그날부터 한 원장님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원장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오늘은 수술이 늦게 끝났어. 응급 환자가 와서 늦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지만 30년 병원 생활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자주 늦을 일은 없었거든요. 어느 날 한 원장님 병원에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70대 초반이신데 정말 꼼꼼하게 청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모님, 원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라고 인사를 하시길래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원장님이 늘 늦게 퇴근하시나 봐요? 무심코 물어봤더니 김 할머니가 잠깐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글쎄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요. 어떻게요? 원장님이 보통 6시면 나가시는데 간병인 수진 씨와 함께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함께요? 네, 차도 같이 타시고. 그런데 사모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김 할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알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할머니, 수진 씨는 어떤 분이에요? 젊고 예쁜 분이에요. 간병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김 할머니가 말을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날 밤 한 원장님이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오셨어요.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응급 환자 때문에 늦었어. 미안해. 하지만 한 원장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어요. 달콤하고 농염한 향이었습니다. 여보,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병원에서 간병사들이 많이 쓰는 향수인 것 같아.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니까 옷에 벨 수도 있지.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다음 주말 한 원장님이 미수가 병원에 잠깐 가야 해.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니야, 금방 갔다 올게. 집에서 쉬고 있어. 거절당했습니다. 한 원장님이 나가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김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지금 병원에 계세요? 아니요, 집에 있어요. 원장님만 병원에 가셨는데 왜요? 아, 그러시구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뭔가 이상해서 김 할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이 수진 씨와 진료실에 들어가셨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청소하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말에 환자도 없는데 왜 진료실 문을 잠글까? 할머니, 지금도 그래요? 네, 벌써 1시간째예요. 청소를 못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한 원장님이 집에 돌아온 건 그로부터 2시간 후였습니다. 서류 정리 끝났어? 응,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의심이 많은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59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저만 그런 마음이었던 건 아닐까? 불안과 의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이 현실이 된 날은 결혼 5개월째였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 간 김에 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원장님 전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 할머니는 한정우 원장님의 전 부인인 최은희님을 10년 동안 알고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 1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우울증이 심하셨거든요. 우울증이요? 네, 원장님이 병원 간호사들과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과요? 처음엔 간호사들이었고 나중에는 간병인들까지. 전 사모님께서 여러 번 목격하셨대요. 김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한 원장님은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병원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셨고 거절하면 일을 그만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건가요?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암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김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원장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수진 씨와. 지금도요? 네, 거의 매일 진료실에서. 그리고 원장님 차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한 원장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수가,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원장님을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 부인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라니.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원장님이 미수가 오늘 병원 이사회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하시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간호사 후배 현정이에게 확인해 보니 그날 이사회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병원 근처까지 가봤어요. 한 원장님 차가 병원 주차장이 아닌 근처 모텔 주차장에 있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계셨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원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여보, 이사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형식적인 회의였지. 거짓말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시다니. 그 다음 주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한 원장님 정장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빨래를 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발견했어요. 날짜를 보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한 원장님이 늦게 수술했다고 하신 그날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 원장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모텔 영수증을 보여드리니까 한 원장님 표정이 순간 굳어지시더라고요. 그게 환자 보호자와 상담하러 갔던 곳이야. 모텔에서 상담이요? 아니, 근처 카페에서 상담하고 화장실 이용하려고 들른 거야.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30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황당한 거짓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보,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진 씨와 무슨 관계세요? 그때서야 한 원장님이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야? 나를 믿지 못하겠어? 믿고 싶은데.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요. 간호사 출신이면서 왜 이렇게 예민해? 병원 일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또 제 경력을 이용해서 저를 조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라고 해서 남편의 불륜을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 말에 한 원장님이 완전히 돌변하셨어요. 불륜이라고? 증거라도 있어? 모텔 영수증이 증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어. 그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밤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였어요. 나도 전 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한 원장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미수가, 어제는 내가 좀 예민했네. 미안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조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한 원장님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은 계속됐어요. 늦은 귀가 모호한 설명,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화를 내시는 패턴.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고 저를 바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화가 났던 건 한 원장님이 간호사 출신이니까 이해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 전문성과 경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59세에 찾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그저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부인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 6개월째 되던 날 한정우 원장님과의 관계가 끝장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매일의 과도한 요구와 거짓말이 쌓여있던 어제였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어요. 교대를 마치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군요. 문득 가방 속에서 병원 청소부 김영자 할머니가 건네준 작은 메모장이 떠올랐습니다. 전 사모님께서 고통받으셨던 이유를 꼭 똑똑히 기억하세요. 메모지는 내 주머니에 아직 남아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던 당신이 왜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가? 그날 오후 한정우 원장님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물었죠. 여보, 수진 씨와 무슨 사이였어요? 한 원장님은 침묵하다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한 원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미수가, 그건 환자 보호자로서 잠깐 도움을 받은 것뿐이야. 잠깐 도움요? 청진기 들고 환자 진료하듯 속옷을 확인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한 원장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이방인 시선조차 느껴졌죠. 마침 집안에서 딸 할인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보랑 얘기 좀 하고 말끝을 흐리자 할인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 원장님이 할인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할인이는 아버지,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죠? 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딸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조금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어. 할인이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 무슨 일이냐고요? 라고 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우 원장님의 아들 민준도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괜찮다면 저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뇨.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고 살아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정우 원장님께 이혼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끝냅시다. 한 원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시는 건이라며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고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사람을 돌보면서 배운 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와 사무실에 돌아오는 길, 제 심장은 한껏 자유로웠습니다. 잘했다, 미수가. 속으로 다짐했죠. 더 이상 거짓과 과도한 애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다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59세의 가슴 떨리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마음속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정우 원장님의 배신과 거짓말이 내내 가슴을 울렸죠. 그러나 한숨 돌린 것도 잠시, 진짜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료진 권력을 이용해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을 괴롭혀왔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전 병원 동료였던 김수진 간호사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복귀해 조심스레 대화를 꺼냈어요. 수진아, 혹시 원장님과 수진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지 말해줄 수 있어? 수진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감히 말하기 어려운데 원장님은 권력을 이용해 여러 간호사들을 이어붙였어요. 거절하면 인사불이익을 주셨죠. 그 말에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인사불이익이라니? 네, 수간호사 자리에서 밀려나는 건 기본이었고 근무평가에도 반영되었어요. 제가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이익을 받은 간호사의 이름과 날짜,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죠. 다음으로 만난 이는 병원 청소부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사모님, 예전에 전 사모님께서도 원장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할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였나요? 원장님은 특히 간호사들에게 관심 많으셨죠. 너도 나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간호사 동료들과 비공식 모임을 열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하나 둘씩 입을 열더군요. 사모님, 원장님이 저 없다고 환자 기록 조작 같은 일까지 지시하셨어요. 제가 했던 실습 보고서를 이유 없이 반려하시기도 했고요. 각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병원 로비 소파에서 수진 간호사와 뭔가 나누는 걸 봤어요. 그녀는 목이 매는 목소리로 거부했죠. 증언 하나하나가 그를 향한 증거로 쌓여갔습니다. 제 마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어요.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이 솟구쳤거든요. 이틀 후 저는 모든 증언과 자료를 정리해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단단한 마음으로 한정우 병원 이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의료진 성추행 및 괴롭힘 보고서 긴급조치 요함.
그리고는 며칠간 잠도 못 이뤘습니다.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웠지만 제 내부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미수가 괜찮아? 딸 하린이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응,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 무서워도 해봐야지.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나를 진정한 삶으로 이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59세의 진짜 마지막 싸움이 이렇게 시작된 셈이었죠. 저는 이혼 서류를 원장님에게 건네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문서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을까 불안과 결단이 교차했죠.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보내준 증언과 기록이 든든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병원 이사회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저와 한정우 원장님이 맞선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지만 증거 문서 앞에서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병원을 지켜온 간호사였습니다. 한 원장님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간호사와 간병인들을 괴롭히셨죠. 거절당하면 인사불이익이 따랐고 심지어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장씩 증거 자료를 넘길 때마다 방안은 침묵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 눈빛이 점점 변해갔죠. 이것은 모텔 영수증입니다. 비상식적 상황 증거이고 진료실 출입 기록과 맞아떨어집니다. 실황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한정우 원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 씨와 잠깐 의논할 게 있어서 그의 말투에서 친밀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한 원장님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미수가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권력 남용입니다. 전 사모님께서 겪어야 했던 고통이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노트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이사와 김 실장이 추가 조사 후 징계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정우 원장은 직위 해제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한 원장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동료 간호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 선배 고맙습니다. 정말 용기 있네요. 그들의 눈빛은 동지애로 빛났어요. 며칠 후 병원 공지문이 떴습니다. 한정우 전 원장 해임, 의료진 성추행 및 권력 남용 등 중징계. 저는 그 소식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해 간호사들과 간병인들을 위해 제가 할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시 다짐했죠. 이혼 후 7개월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과 마주치지 않는 공간이 주는 평화가 컸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복귀해 자문 간호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하린이도 이제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들었죠? 제가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더 강해졌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답하자 그녀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권력의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59세에 비로소 내 목소리를 찾았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았죠. 진짜 싸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혼 후 한 달간 집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59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다짐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남의 그늘에서 살지 않겠다고요.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작은 원룸을 구했고 보험회사 동료 미경에게 연락해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도와줄래? 물론이지, 미수가. 그렇게 저는 다시 현장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지만 보험 업무는 처음이라 긴장됐어요. 하지만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분석력과 소통 능력은 빠르게 빛을 발했습니다. 업무 첫날 고객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입니다. 60대 고객님이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죠. 그 순간 제 존재 가치가 되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실적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대단하세요, 미숙 선생님 하고 칭찬할 때면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20년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금세 적응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비자원에서 보험 상담 봉사활동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숙 씨 참여하시겠어요? 네,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상담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이 미숙 씨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어요 라고 눈물을 보일 때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돈이 아닌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 창밖을 보며 속삭였죠. 이제야 내가 나로 살아간다. 자유롭고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은 누굴 도와줄까? 하는 설렘이 생겼고 밤에는 나도 괜찮아라는 안도감으로 잠들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제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59세의 새로운 출발, 늦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앞으로도 보람을 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